2024년 커머니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100제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가기 키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발도구 메뉴에 여기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크로 이름, 매크로 저장 위치 앞서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번 문제에서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기본적으로 컨트롤과 함께 영문자만 지정이 가능하다. 숫자는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며 여기 현재 컨트롤만 있는데 대문자 C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Shift가 함께 따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바로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할 때, 자, 숫자 지정은 안 되고 반드시 영문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문자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대문자가 들어갈 때는 Shift가 자동 적용이 된다. 자, 조합키로 Alt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크로에서는 Alt키 사용이 안 되고 컨트롤 Shift만 가능하다. 또 숫자도 불가능하다. 네 번째,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매크로 이름과 매크로 저장 위치는 필수이지만 매크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해설에 16년, 17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로 시작하며 영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숫자 조합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조합 사용하고 대문자를 지정할 때는 Shift 키가 자동 적용이 된다. 17년, 18년에 엑셀과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중복이 될 때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 적용이 되고 이때 엑셀 바로가기 키는 무시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매크로가 삭제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엑셀 바로가기 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생략도 가능하다. 따라서 21번에 틀린 내용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2.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이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불연속으로 선택하든 Shift 키를 이용해서 연속으로 선택하든 여러 개의 시트가 선택된 경우에는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된 시트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 Shift F11이 단축키입니다. 자, 24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12를 눌러주시면 이 현재 선택된, 기존 선택된 시트 왼쪽에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실행 취소를 이용하여 되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트의 삭제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되살리기가 되지만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행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3번이 현재는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의 시트 이름 뒤에 일련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시트 이름이 만들어진다. 24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하면 24를 복사했으니까 24 가로 열고 2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복사를 하면 24, 3 이렇게 시트명 뒤에 일련번호가 일씩 증가하면서 시트 이름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시트 삭제하고 나서 컨트롤 Z를 한번 눌러보세요. 복원이 되는지 복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시트에 관련된 내용은 복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22번에 3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년 7월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시트에 대한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등 시트에 관련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다.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경우 컨트롤로 불연속, Shift로 연속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표시된다. 자, 그룹 설정 시 이렇게 그룹이 표시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선택된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그런 선택된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데이터가 입력된다.
자, 시트 이름 바꾸기, 숨기기, 삽입 삭제 등 시트 탭과 관련된 보호는 통합 문서 보호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 시트 내에 입력된 데이터 보호는 시트 보호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하려면 시트 보호 기능을 이용을 하고, 이 아래쪽에 시트 탭과 관련된 보호는 통합 문서 보호 기능을 이용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에 3번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이퍼링크, 링크는 클릭해서 어디론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링크 메뉴를 실행하면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기존의 파일 또는 웹페이지, 웹사이트,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등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에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문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링크를 지정할 수도 있고,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의 다른 시트, 현재 문서의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누르고, 자, 여기에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임의의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의 메뉴에 가면 삽입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해서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우선 취소를 누르고, 자,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즉, 도형에는 링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단추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봤더니 링크 메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형에는 링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없다고 되어 있죠. 도형에는 링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단추에는 링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즉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형 문제로 분리되어 있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지만 단추에는 설정할 수 없다. 1번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SUMIF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데 여기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S는 조건이 다중조건, 여러 개의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S가 없다, 그러면 조건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해설 보기를 통해서 이런 함수들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SUMIFS 형식은 맨 앞에 계산 범위가 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때 이 각각의 조건들은 AND 조건이어야 된다. OR 조건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A2에서 A6까지 연필인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B2에서 B6까지 서울인 거,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서 서울인 거, 여기 서울, 여기도 서울, 즉 연필이면서 서울, 여기는 안 되죠. 연필이면 서울이 안 됩니다. 여기는 연필이면서 서울 오케이, 여기도 연필이면서 서울 오케이. 자, 이렇게 연필이면서 서울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D2에서 D6까지 이 중에 이 조건에 맞는 합 300과 200이 있습니다. 이 둘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둘의 합은 300과 200이니까 500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SUMIFS가 아니라 average, AVER, AGE, 자, IFS, average IFS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랬다고 하면 300 더하기 200, 그럼 500이죠. 500 나누기 2 하면 250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average if s일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여기에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MIFS 가로 열고, 자, 먼저 계산할 합 범위입니다. 자, 판매 실적 합을 구해라. 컴마. 자, 이 범위에서 컴마. 뭐에 대한? 연필에 대한 컴마. 그 다음에 이 부분 대리점 중에서 다시 컴마. 이 부분에서는 서울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5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mif, average, fs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에는 2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워크시트 F8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하는 도중 달러를 한글 니은으로 잘못 입력했다. 여기 달러가 있는데 이 달러 참조 방식을 한글 니은으로 잘못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 F8셀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자, 이런 오타로 인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 이름이 뭐예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해설 보기를 통해서 네임의 경우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sum 함수 주고 A, B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참조 범위를 콜론으로 연속 범위를 줄 수 있는데 이 콜론이 생략되는 경우 아무튼 잘 못 알아듣는 경우 네임 오류가 표시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sum 함수 대신에 sun을 입력했다. 이게 뭐야? 못 알아들으면 네임 오류가 뜬다는 겁니다. 또 이름을 정의하지 않고 수식에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네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참고 정리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vide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iv는 divide 나누다 0으로 어떤 값을 나누려고 할 때 나누는 수가 빈셀 또는 0일 경우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na는 특정 값을 찾지 못했을 때 찾기 참조 함수 hlookup, lookup, match, vlookup 이런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값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자, 다음으로 value가 15년, 17년, 18년 여러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value는 피연산자라는 키워드를 좀 염두에 두십시오. 피볼류나 피볼류, 피봤어라는 뜻입니다. 자, 피연산자 나오면 value 오류 염두에 두시고 자, 넘은 숫자죠.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널 교차되지 않은 두 영역을 계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잠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ref, reference, 참조라는 뜻이죠.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합계 계산한 후에 합계의 범위를 삭제해버린 경우 15년, 17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고 샵샵샵샵 너비가 부족할 때라는 오류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널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널. 자, 여기다가 sum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이것들의 전체 합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다시 sum 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합 띄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합 여기만 줄까요? 자, 이 둘의 공통 영역 교집합 영역을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sum 함수를 이용해서 두 영역을 주고 여기 사이에 한 칸을 띄워주면 교집합 부분의 영역을 합으로 계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교집합 영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럴 때 널 오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이 두 부분의 교집합 영역은 150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의 합은 150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집합 영역, 교차되지 않은 두 영역을 계산한 경우 교집합 영역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이다. 자, 25번에 우선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참고 정리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차트는 엑셀 점수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자, 여기 컴퓨터 일반 엑셀, 선용 엑셀 이렇게 범례가 있는데 이 엑셀 점수에 대한 이 추세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추세선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에 2번 정리해 주시고 자, 신유형 개념 강의 6강에서 참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선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황을 추세 예측을 해보자 라는 게 추세선입니다. 참고로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주로 원에 가까운 차트들, 원형, 도넛형 또는 방사형, 표면형 또 3차원 차트에도 추세선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 16년, 17년, 20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 앞서 우리가 3차원이 불가능한 차트들
기억하시나요? 3분 도주 그랬었죠. 분산, 도넛, 주식형, 그 다음에 어디서? 방에서. 3분 도주 방에서 3차원이 불가능한 차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들. 추세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나요? 즉 원에 가까운 차트들, 원형, 도너드. 방사형은 거미줄처럼 생겨 있죠. 자, 방사형, 표면형, 아울러 3차원 차트에도 추세선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26번에 2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27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고 이 중에서 시트 탭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행렬머리글 여기 있습니다. 행렬머리글 항목은 행렬머리글 이렇게 A, B, C, D 열머리글과 1, 2, 3, 4 이런 행 번호까지도 인쇄되도록 하는 설정이다. 자, 두 번째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면 여기 인쇄 제목이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자 반복할 행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행이 매 페이지마다 또는 반복할 열을 이용하면 이렇게 C를 선택하면 매 페이지마다 이 C열을 반복해서 인쇄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여기 눈금선이 있습니다.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선들은 만들어진 선들이니까 인쇄되지만 여기 바깥에 기본적으로 있는 셀 구분선은 인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을 체크하면 이런 셀 구분선까지도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하면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자, 체크를 하면 이런 셀 구분선까지도 기본적으로 인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메모 항목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여기 있습니다. 메모 없음을 선택하면 메모가 있더라도 인쇄되지 않는다. 그 외에 시트 끝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보기를 통해서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고 27번에는 3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왼쪽 시트에서 번호열에 여기 번호열에 3행을 삭제하더라도 자 28번 시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먼저 1을 한번 작성을 하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채우게 한다면 숫자만 있는 경우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1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3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고 삭제하면서 위로 올리기 4, 5, 6을 위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면 3번은 삭제가 되고 4, 5, 6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시트처럼 3번이 그대로 남아있게끔 3행을 지웠는데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서 3, 4, 5로 이어지도록 유지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때 로우 함수와 칼럼 함수가 있습니다. 자, 행 번호를 나타내는 자, 여기가 현재 1행, 2행, 3행 나타내도록 로우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로우는 행 번호를 나타냅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로우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럼 현재 여기가 2행입니다. 그래서 2라고 표시되는데 1부터 나타나기 위해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1행부터 나타납니다. 자, 만약 여기서부터 1행이 나타나고 싶다. 그럼 로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현재 4행이니까 4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부터 1을 나타내려면 3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 번호를 1씩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우 함수를 쓰면 2행이니까 2라고 표시되지만 로우 마이너스 1로 나타내면 현재 2행에 1만 빼기 때문에 1로 나타낸다. 만약에 4행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로우에 3을 빼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행에 1부터 시작하므로 로우 마이너스 1을 이용한다. 자, 로우는 현재 행번호, 칼럼은 현재 열번호. 자, A열, B열, C열 이렇게 여기다 칼럼 한번 써볼까요? 자, COLUMN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러면 A열은 1열입니다. 이때는 열번호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 B열은 2, C열은 3 이렇게 1, 2, 3, 4 열 번호를 숫자로 표시하는 게
칼럼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시트에 가서, 자,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게 정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는 오름과 내림 또는 사용자 정의 정렬 순서가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정렬 옵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정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리점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 자, 그러면 여기에 대리점으로 놓고, 그러면 가나다 순이니까 경기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경기, 서울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 선택에 정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정렬에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에 아래인데 왼쪽, 오른쪽. 그러면 품목, 대리점, 판매계획, 실적 이 부분이 대리점이 디귿이 맨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정렬을 할 때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지만 정렬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행을 기준으로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리점이 제일 먼저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할 때 공백은 맨 처음에, 자, 여기 품목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하면서 옵션을 풀고, 자, 위에서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품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품목을 기준으로. 자, 오름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공백이 맨 뒤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렬을 통해서 이번에는 내림으로 가보겠습니다. 품목으로 내림으로. 그래도 공백이 맨 뒤에 온다는 겁니다. 즉, 정렬을 할 때 오름, 내림 상관없이 공백은 항상 맨 처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택한 데이터 범위의 첫 행을 머리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렬해 보면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면 맨 윗줄은 정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근데 풀면 이 부분도 정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 뒤 품목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네요. 다시 한번 오름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오름으로. 자, 확인 눌렀더니 얘가 왜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자, 이런 첫 행의 제목까지도 정렬에 포함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원래대로 컨트롤 Z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자, CT에 관련된 내용들은 컨트롤 Z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정렬을 할 때 맨 윗줄은 정렬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머리글 행이다. 제목 행이다. 정렬에 포함시키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체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행을 머리글 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름과 내림 차순 정렬에서 공백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18년에 한번 출제가 됐고, 병합된 셀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렬할 수가 없다. 또 숨겨진 데이터도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논리값은 알파벳 순으로 FT죠.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된다. 자, 다음으로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 과거 날짜로 나타나는 건 내림차순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정렬을 해라. 역시 내림차순이다. 관련 내용 함께 정리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29번에 3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E2, 여기서 다음과 같이 함수식을 작성을 했다. 자, choose rank,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중첩이 되는 경우는 안쪽 함수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랭크는 순위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T2가 T2, 이 범위 내에서 몇 등이냐. 자, 우리가 눈으로 순위를 구할 수 있겠죠.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랭크. 그렇게 해서 choose, 선택을 해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죠. 3등이 나왔습니다. 3등. 이 92가 3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등이면 1로, 천하로, 2등이면 대안으로, 3등이면 영광으로, 4등이면 기쁨으로 점프를 해라. choose, 선택을 해라. 자, 그런데 현재 E2는 3등이니까 영광이 선택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영광이 선택이 되고, 자, 30번에 3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